안녕하세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조 바이든의 아들이 브레인 캔서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을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떠나 보냈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에도 이제 그 엔딩 캔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미팅들을 이제 국가 간에도 이제 소집하기도 했는데요. 요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랑 뭐 재팬, 그다음에 ROK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미팅들도 많이 컨빈드 했는데요. 여기 컨빈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to bring together a group of people for meeting,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회의 등을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내에서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 한국도 지금 굉장히 의료 쪽에 이제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런 이제 미팅들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 이제 디스커션이라 적혀 있죠. 뭐 리서치 관련된 거, 뭐 프리벤션, 요거는 이제 예방 쪽이고, 스크리닝, 뭐 다이그노스틱, 이거는 진단, 그 다음에 스탠더라이징이랑 쉐어링 데이터 크로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가 간의 뭐 데이터들을 좀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그러면은 이제 더 발전이 빨라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디스커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미팅들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컨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바이든이, 물론 이제 오바마 정부는 뭐 오바마 케어 그런 것들에서 의료 정책을 이제 많이 펼쳤잖아요. 그런 일환으로도 이제 했겠지만은 바이든 개인적인 배경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관심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프레시던트 오바마 라운치 디스 에포트,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라운치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래지 1 빌리언 달러스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1 빌리언 하면은 이제 10억 불이죠. 10억 불. 하나로 하면은 뭐 1조 2천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요 플래지라는 말은 또 영어 사전 뜻을 보면 serious or formal price, 그러니까 공식적인 약속을 말하는데 어떤 약속들을 말하는 것이냐, give money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에 쓰이는 단어가 플래지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된 사전을 봐도 뭐 약속, 맹세, 서약 이렇게 쓰는데 뭐 후원하겠다는 약속 이런 데다가 씁니다. 그래서 뭐 pledge of support, 그래서 지원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이제 뭐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도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런 이제 갖가진 이제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던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도 이제 캔서를 종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장들 곳곳에 보면은 eliminate 뭐 이렇게 말 있죠. 그래서 뭐 종결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썰트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온, 그 다음에 여기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온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온 결합이랑 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공유 결합이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얘네도 지금 H랑 Cl이랑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여기도 NA랑 CL 붙어 있듯이, 그래서 얘도 그러면은 그 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은 요 HCl은 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 얘는 이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또 설명이 이제 여기는 그럼 또 이제 이온 결합이 있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또 이제 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온 결합도 있지만은 공유 결합도 있습니다. 여기 OH를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공유 결합이거든요. 여기 있듯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수산화 이온을 여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염은 아니고 이제 염기라고 이제 하고요. 여기는 이제 강산, 여기는 강염기에서 여기 염기.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은 또 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이온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염이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염기 반응에서 중화 반응을 통해서 이제 염이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게 중화 반응을 거치고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물이 생겨나잖아요. 다시 물이랑 요 NaCl이랑 만난다고 해서 역으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그 열과 물이 발생하는 이제 발열 반응인데, 이쪽이 더 이제 안전한 화합물이고 안정한 화합물, 이게 가역적으로 이제 돌아가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은 좀 잘 안 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염과 물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물과 염이 생성되려면은 한쪽에는 그 H 플러스랑 이제 OH 마이너스 가지고 있어야지 요게 물이 되잖아요. H2O가 되죠. 이거 합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 없다면은 뭐 물이 이제 생성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으로
나트륨으로서 이제 염이랑 물이 생성이 되려면은 이제 H 플러스랑 OH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H랑 OH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만들어진 건데, 만약에 여기 없는데 그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물이 생성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아질산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질산나트륨을 먼저 보고 가면은 좀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 NaNO3라고 적혀 있죠. 요게 이제 나트륨 이온이랑 요 질산 이온이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이제 흰색의 결정이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소듐 니트레이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380도 정도로 가열하면은 이 아질산 나트륨으로 이제 분해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저 이제 천연으로 된 질산 나트륨, 그 NaNO3 같은 경우에는 비료로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비료가 이제 질소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산 나트륨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질산 나트륨, 뭐 질산 칼륨과 함께 소세지, 햄, 요런 이제 가공육의 발색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요게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좀 이제 건강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량 복용하면은 요 구토, 바람, 호흡 곤란, 무기력 요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보려고 하는 게 요 아질산 나트륨이거든요. 이 아질산 나트륨이랑 단백질과 위에서 함께 반응을 하면은 요게 이렇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이트로사민이라는 이 발암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 첨가제로 엄격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질산 나트륨이라는 거는 NaNO3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산 나트륨인데 앞에 아가 붙은 아질산 나트륨은 도대체 뭐냐? 요것도 이렇게 생겼죠. 이게 흰색 결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요게 3이 아니라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인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 요 아자가 무슨 아자냐면요. 여기 보면은 버그마자입니다. 그래서 영단은 이제 서브랑 비슷한 뜻이라고 해서 이게 NaNO3면은 이제 질산 나트륨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브로 해서 두 개니까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명명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가격육에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거 몸에 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채소에도 이제 사실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까 봤듯이 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채소 그 비료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비료로 많이 쓰니까 얘네도 이제 많이 있겠죠. 여기 설명 보면은 자연적으로 자란 채소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비료를 안 뿌렸기 때문에 얘네 많지 않겠지만은 비료로 질산 나트륨을 주기 때문에 이 비료를 뿌려서 키운 채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육에도 있고 비료로 키운 채소에도 이 질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요거 육가공품의 붉은색을 선명하게 한다. 그래서 미오글로빈이나 이제 반응해가지고 색을 이제 붉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세균. 요거의 생육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아질산 나트륨이 있기 전에는 요거는 보톡스로 유명한 보툴리누스균 요런 것들이 있어서 소세지를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세지 중독을 일으킨 세균을 이 소세지 이름의 의미를 따서 보툴루스, 그래서 요렇게 불린 거고요. 요게 그 소세지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소세지 이름. 그래서 이런 세균을 억제해주는 이제 좋은 작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봤을 때 그 아질산 나트륨 들어있으면 좀 나쁘다는 그런 인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들어있는 거 가공육을 먹을 때 요거 들어있는 거 먹을래 안 들어있는 거 먹을래 하면은 저는 들어있는 거 먹겠다. 왜냐면 요거 좀 이제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시중에 파는 훈제 오리고기에도 이제 실제로는 햄으로 분류되면서 아질산 나트륨 넣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란젓에도 발색에서 많이 쓰이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